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사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10명이 확진됐는데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하면 지역 감염자는 9명입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부족한 의료 인력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에 오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찾은 겁니다. 특히 성림침례교회의 집단 감염 이후 23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확진 소식까지 더해져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급증했습니다. 23번 버스, 23번. 우리 확진자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요. 성림침례교회와 탁구클럽 등 각화동 일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주변 거리는 한층 더 환산해졌습니다. 탁구클럽과 인접한 말바우 시장은 평소 금요일과는 다르게 찾는 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있는 상인들도 바이러스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갖고 지금 움직이도 못하게. 근데 안 나오면은 또 나가야 할 것이 밀려버리고. 그게 할 수 없이 나와서 그런 그 밀린 돈이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진의 피로도도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용섭 시장까지 의료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980년 5월 보여주었던 나눔과 연대의 강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뜻깊은 일입니다. 때마침 대구에서는 지난 3월 광주가 보여준 병상연대에 대한 화답으로 간호사 10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고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과 상인 그리고 의료진의 힘겨운 나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다수의 종교시설과 사업장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 격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충정로에 위치한 DVD방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하에 위치한 DVD방은 다음 달 10일까지 집합이 금지되지만 이곳은 지상에 위치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는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방문객이 찾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음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오진 않는데 알고 보면 이제 운영하거든요. 지상에 있는 DVD방이나 멀티방보다. DVD방을 비롯해 멀티방과 목욕탕 또한 지하시설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지상에 위치한 곳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인근의 또 다른 멀티게임존.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다는 안내가 붙었지만 영업이 계속됩니다. 절반은 오락실이어서 영업을 중단했지만 나머지는 실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일반 유원시설이어서 10명 이상만 모이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락실은 아예 다 지하시설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오락실이고요. 우리는 유원시설이에요.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카페, 견본주택도 1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분리된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 공간에 10명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즉 방이 4개인 학원은 복도에만 밀집되지 않으면 최대 36명까지 학생들이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되면서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야구장은 운영이 안 되지만 실외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교회 등 종교시설의 예배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주말을 앞두고 광주시에는 행정명령의 적용을 두고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하 밀집 시설과 지상에 있는 시설의 활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시설 위험도를 분석해 이른바 산밀시설에 해당하는 곳만 집합을 금지시켰다며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과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N차 감염과 지역을 넘나드는 확산이 계속되면서 코호트 격리되는 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순천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이어
지역 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과 여수 등에서 순천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순천의 N차 감염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타 지역민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도 의심스럽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많이 하지 이제 지금은. 이런 가운데 순천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광양시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순천 54번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은 물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사자, 또 해당 확진자의 직장 동료까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 건물 역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순천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광양 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생활권이 가깝다 보니 실제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대다수가 순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객상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부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직장과 주거, 관광 등을 이유로 두 지역을 오가는 인원이 많은 점은 방역 당국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린 광주시가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광주 지역 1,490여 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모든 집합이 금지된 다른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공연장과 집합이 제한된 일반 주점과 콜센터, 공판장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목욕탕과 사우나, 멀티방, DVD방 등의 경우 지상이 아닌 지하시설에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성림침례교회가 광주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성림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 관리 부실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과 각화동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2주간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함과 동시에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흑산도에서는 시설물과 양식장 피해가 상당합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몰아쳤던 흑산도. 너울성 파도가 양식장을 덮쳐도 어민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개면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 둘러보자 양식장 구조물이 뒤틀려 있고 일부는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연결 부위가 깨지면서 전복 양식장이 두 조각 났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태풍 링링 때보다는 구조물 피해는 덜하지만 문제는 너울성 파도에 시달린 그물이 찢겨져 전복과 우럭 등이 상당수 유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떨어진 것은 나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형태라도 갖춘 것은 그 안에 있는데 그 전복들이 또 폐사가 많아요. 보기에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이거 수리가 안 됩니다. 보상이. 이거 보상비 얼마 몇 푼 받아가지고 이거 인건비 나가고 이거 수리해봐야. 본격적인 양식장 피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태풍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구간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과 그물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전남의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거도항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 300여 미터가 파손됐고 영암, 해남, 여수 등에서는 가로수와 도로 등 51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벼 140헥타르가 바람에 쓰러졌고 과수원 낙가 피해 328헥타르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다음 주 중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해 또 한 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광산동의 한 도로에서 폭 5m, 깊이 1.5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굴삭기의 바퀴가 빠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청은 땅꺼짐이 호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즉시 임시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치열한 막판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당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는 막판까지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였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8명의 후보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시작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일 오후 5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적 자유하고 연관. 전남 지역의 학생 수 20만 명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21만 4천여 명보다 6,500여 명이 감소한 20만 7,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생 수 감소율은 3%로 전국 평균 감소율 2.1%보다 높았고 전북과 대전, 대구에 이어 전국 4번째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로 유치원생 감소폭이 4.2%에 달해 올해 2.7%의 감소율을 보인 초등학생 수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적조가 지난해보다 빨리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적조 대응 상황실을 가동하고 현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적조 발생 우심해역 60개 지점에 대해 매일 정기 예차를 벌이고 있고 적조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125톤급 해양환경 정화선 5척과 가두리 임시 대피지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제2순환도로 효덕 IC 목포 나주 방향의 교량에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제2순환도로 효덕 IC 방향 램프 교량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환도로 측은 공사는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공사로 진행되고 공사 구간 도로폭이 협소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3명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3명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징계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승현 의원은 고향 선배 회사의 전산장비 납품을 구청 내외부에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현수 전미용 의원은 배우자와 본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구청에 수백만 원가량의 꽃을 납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6일간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친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이 오늘 재개돼 30일에는 정상 출력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빛원전 6기 가운데 3기가 정비를 위해 멈춰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